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쪽 개발 비용 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설명드리는 목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쪽 혹은 그 사업을 관리하는 쪽에서 이런 비용에 대한 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뭐 개별적으로 뭔가를 할 때 이런 비용에 대한 정보를 너무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대상은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그 기본적인 가이드를 잡고 그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계약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비용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사전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고객,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 같은 경우는 고객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이게 같은 돈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받는 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B2B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는 데고 B2C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돈이 너무 큰 돈인 거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판매하는 물건 혹은 솔루션 혹은 내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돈으로 최소 얼마는 벌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고객과 시장과 나라는 이 3요소를 잘 그 믹스를 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고객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돈에 대한 가치나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B2C, B2B, 그러니까 B2B 고객,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돈이 굉장히 작은 그 소규모 프로젝트 정도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의 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 고객 입장에서 5천만 원은 내가 그 스타트업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이 5천만 원으로 난 엄청난 걸 만들고 싶어. 이러한 그 같은 돈에 대해서 기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같은 기회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당연히 B2B 회사한테 돈을 받고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좋고 B2B 같은 경우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어떤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B2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객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비용이라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시장인데 뭐냐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요 희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저희 쇼핑몰이 그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그 아니 그 이 소스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소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저가로 하는데 이 쇼핑몰 개발 자체는요. 개발하는 입장이 처음부터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그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워낙 많게 팔아버리니까 이게 가격이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조그마한 개발인데도 그 특정 회사의 전용 고객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못 구하니까. 그래서 시장의 내용을 볼 때 이게 지금 내가 만들어서 고객이랑 협의하는 제품이 희소성이 별로 없어서 내가 만들 때 좀 소위 말해서 부르는 게 갑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널리고 널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를 택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쟁 상대,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를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팔고 있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상태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이러한 상품을 시장에서 많이 판다고 했을 때 나는 이것보다 요만큼이 좋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을 더 더하기 위한 나만의 그 솔루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그런 가격대를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나라는 게 필요한데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SI성 개발 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고 하면 자 그때는 여러분 무조건 기본의 인건비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전에 뭘 만들어 놨어. 그래갖고 난 이걸 팔 거니까 인건비를 쫙 뽑을 필요 없이 그 솔루션에 대한 비용을 뽑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비용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SI성 개발 형태로 고객한테 돈을 버는지 아니면 만들어낸 제품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이거 그냥 줘요 무조건. 그리고 월월이 받는 수수료 형태로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이런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앞단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쳐야지만 이제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방법은 말 그대로 쉬워요. 계산하는 방법은 쉬운데 이 가격이 적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앞단에 나온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비용을 계산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I성 개발 기초의 비용 산정이에요. 뭐냐면 내가 개발을 하는데 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갖고 나 인건비 버는 거. 그다음에 솔루션 기초는 내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걸. 그걸 기초로. 근데 이제 비슷한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건에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월이 나눠서 돈을 받는 구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SI 같은 경우는 인건비 중심의 비용 계산, 솔루션은 가격 중심의,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연, 월, 이용자 이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잡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부터 제가 SI부터 설명을 드리면, SI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가 내 인건비를 얼마에 측정을 할지에 대한 그 단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는 게 이게 몇 개월짜리지? 라는 거에 대한, 소위 저희가 투입 맨먼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맨먼스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A, B, C, D 이런 기능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능을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려. 그러면 4 맨먼스인 거예요. 이런 그 실제 그 들어가는 그 투입 비용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하게 인건비하고요, 인건비 단가하고 투입 공수를 그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먼스는 방금 설명드렸고, 비용 부분이요, 일반 그 기업 기준으로 보면 내가 고급 개발자다, 중급 개발자다, 초급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고급 같은 경우는 SI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1맨먼스당 800에서 700 정도를 통상 받아요. 그리고 중급 같은 경우는 700에서 600, 초급은 600에서 500 아니면 그 이하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B2C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B2C는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B2C가 그 이거예요. 동네 형님이 이거 만드는데 나 좀 하고 싶어, 혹은 내 아는 지인의 지인이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려는데 요게 좀 풀이 필요해, 이런 경우로 개발할 때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상으로 이걸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이런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적절히 협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I성이 아니라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솔루션의 그 시장의 기초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그 예를 들어 쇼핑몰이었는데, 쇼핑몰 보니까 통상 그냥 서비스 형태 말고 팔 때 한 2, 300에 팔리고 있네? 그러면 나의 솔루션에 대한 가격 측정은 2, 300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가치를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이걸 그냥 넘겨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이거 니네하고 세팅까지만 해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딱 그 솔루션 비용만 받는데, 이제 고객이 커스터마이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다 좁은데요, 마이 페이지에 나는 이 항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좀 고쳐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치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라는 투입 그 MM을 산정을 하고요. MM 개념은 바로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계산은 솔루션 가격 대비 인건비 단가 곱하기 투입 맨먼스, 요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비용을 받습니다.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솔루션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지만 시장의 단가에 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이런 게 없어요. 처음 만들어주는데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 하고 정말 시장에 거의 없거나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할 때는, 통상 내가 이걸 개발을 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10개월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내가 솔루션 비용은 보통 여기에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를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솔루션 한 두 번, 세 번 팔면 내 원가는 뽑겠어. 그리고 그 이상이 팔리면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50에서 70%를 한다는 건 100%의 비용을 다 받으면 그냥 고객이 SI로 개발해버리면 돼요. 남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에서 70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거 SI 쓰기에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딴 데 비교 견적했더니 얘네 만든다 그러면 100을 받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하면 50 정도면 쟤한테 주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줄만해. 이런 선이 50에서 70%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쟁자가 없을 때. 근데 이제 경쟁자가 있는데 경쟁자가 가격을 막 후려쳐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면 내가 정한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시장가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서비스 기초의 비용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시장 가격,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앞 단계에서 제가 솔루션 가격 제가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솔루션, 내 제품에 대한 가격을 미리 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 만에 회수를 할지에 대한 거를 정해야 돼요. 서비스 이득,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형태니까. 그리고 솔루션 가격에 회수 기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걸 하고, 몇 개 업체한테 이걸 받을 거냐를 나누면 실제 한 달에 한 개 업체한테 얼마 받을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부연을 드리면, 기초 가격을 선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솔루션을 이걸 하는데 고객한테 이 서비스를 하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2년 만에 이거를, 어차피 고객이 2년 이상 쓸 거니까 2년 만에 원가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부터는 그냥 꽁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솔루션 가격 대비 회수 기간을 나누고, 그게 이거 제가 빼먹었는데 죄송해요. 그 공급 업체 수를, 그러니까 구매 업체 수를 나누면 1200만 원짜리를 12개월 동안 100개의 업체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이 원래 솔루션 비용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벌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월에 1만 원씩의 그 이용료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몇 개 업체 안 팔 텐데 월에 좀 더 돈을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업체 수를 줄여가지고 요거를 좀 더 높은 단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앞단에 조금만 정리하면, 앞단에 고객, 시장,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라 그럴 때는 이 이제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잡으라는 거고, 뒷단에 비용 산정하는 부분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요렇게 비용을 산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협상이에요. 마무리 부분. 그래서 1단계에서는 비용 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계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의 상태를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봐도 한 적어도 5천 원 들 것 같아요 했는데 고객이 막 기겁을 해요. 그러면은 안 돼. 그 고객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뭐 쿨하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씨 나 6천 불렀어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비용 할인 정책을 넣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솔루션 했는데 고객이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한 3천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보면 속으로는 3천 정도면 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기준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한 40% 할인해 갖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봐야 될 게, 내 입장에서 비용 산정은 먼저는 최소 필수예요. 왜냐하면 고객이랑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양한 그 협의나 방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고객이 생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 나는 2,000원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5,000원을 질렀어. 근데 고객이 우와 이러면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고객들이랑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소송이나 뭐 이런 별의별, 그러니까 2천만 원, 특히 멋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만 막 의기충전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막 나는 떼돈을 벌 거야. 네가 그냥 공짜로 들어와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은 일단은 각하를 시키는 게 좋아요.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그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적당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B2B나 개인인 경우 특히 기능사항을 피곤해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객한테 그래요. 나는 이거 막 땡깡 부리고 피곤해지니까.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일단은 그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 견적이나 이런 걸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실제 견적서 만드는 법이나 좀 그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제가 이걸 취미로 하다 보니까 좀 그 영상이나 이런 게 신경을 좀 안 썼는데, 보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피드백들도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시도 중이라 좀 새로운 방법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고 너무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피드백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주변에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